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의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조선시대 객사 부지는 언제쯤 제 모양을 갖출 수 있을까요? 당초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던 객사 부지를 활용한 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재개발 사업과 맞물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1월 울산시립미술관이 개관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울산시립미술관은 지금의 자리 바로 옆 옛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짓기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미술관 건립을 위한 토지 발굴 조사 과정에서 초등학교 자리에서 조선시대 객사의 요구가 원형 그대로 발견됩니다. 객사의 흔적은 각종 문헌과 일제강점기의 사진자료 등을 통해 이미 비교적 자세히 전해져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2016년 문화재청은 객사 부지에 대해 유적지 원형 보존 결정을 내렸고 울산시는 해당 지역 인근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곳을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객사 부지 활용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객사 복원 사업을 구상 중이었습니다. 울산시의 계획은 지하 1층에 전시관과 수장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하 1층에 학성관이라고 부르는 객사와 한때 태화루 현판이 걸렸던 남문로를 복원하는 것으로 총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객사 복원 사업은 이 일대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재개발 지구인 비영사지구는 최근에야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접수와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이 진행 중인 상태로 앞으로도 재개발 사업은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문화재청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지속 중입니다. 객사 복원은 주택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우리 시에서는 남문루, 학성관, 광장 등을 복원하여 예전 객사의 모습을 갖추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이 원형 보존을 고수하면서 일부에서 거론해오던 지하 주차장 조성 계획은 재해하기로 했습니다. 객사의 복합적 문화공간 활용 방안 모색보다는 객사 복원의 조속한 추진에 무게를 두기로 한 겁니다. 대신 객사 원형 복원 이후 부족한 주차장은 학성관 뒤편이나 미술관 뒤편에 확보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재개발 사업이 더뎌지면서 내년에 객사 복원과 관련해 2억 원 규모의 설계비 확보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복원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어제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수업 재개일을 오는 27일로 2주 더 연기했습니다. 울산대는 아직 학생들이 수업 복귀 의사가 없어 수업 재개일을 재연기했다며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방학기간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대 의대는 2학년에서 4학년 학생 190여 명이 집단 휴학에 동참하고 있으며 교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신입생 40명도 수업을 거부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동구 주민대책위원회가 어제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병원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견에서 동구의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전하겠다고 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한 달가량 서명운동을 실시해 최종 결과를 울산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임 울산지검장에 박현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부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대검 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사법연수원 30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신임 울산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2부장과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한성리 울산지검장은 인사를 앞두고 어제 오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 지검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에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알리며 검찰을 떼어내는 아픔보다 검찰이 국민들의 성원을 한껏 받지 못한 데에서 오는 상실감이 더 크다며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울산시는 최근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추가 부담금 피해와
조합 탈퇴 및 환불 불가에 따른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총 24개소를 대상으로 구군과 함께 합동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대회실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력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서 울산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에는 울산시를 비롯해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등 울산의 대형 건설 공사장을 둔 5개 공공기관, 그리고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특히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공공기관과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동구의 일산해수욕장은 최근에는 맨발 산책 명소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시민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한쪽에는 버려진 선박들이 방치돼 있어 볼성 사나울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전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배들이 육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는지 페인트는 벗겨졌고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선박 번호판도 없습니다. 이런 선박들로 인해 산책을 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버려진 저 폐선들이 있어서 솔직히 좀 운동하면서도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앞을 안 보고 걸어요. 그럴 때는 저기 부딪히면 어떡할까? 5월 현재 일산 해수욕장 주변에 방치된 선박만 29척. 최근 7년 동안 가장 많습니다. 방치된 선박에는 나무 어선뿐만 아니라 이런 고무보트나 작은 낚싯배 같은 레저선도 있습니다. 레저선의 경우 개인 차고에 보관해야 하지만 고장이 나면 이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고지가 자기 집이어야 되는데 자기 집이 뭐 주차장이 뭐 달려있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방치하는 것도 레저를 통하고 바닷가에 방치해놓고 뭐 시간이 지나서 망가지고 또 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비양심적으로 버려지고 방치되는 선박들이 해수욕장의 미관은 물론 안전과 환경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전남에서 열린 제53회 전국 소년체전 기계체조 종목 사전 경기에서 울산시 선수단이 이번 대회 첫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울산에선 19명의 선수가 이번 사전 경기에 출전해 남자 초등부 마루에 출전한 김유 선수와 여자 초등부 평균대에 출전한 장유진 선수가 각각 3위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전국 소년체전 본 경기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전남 목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울산은 32개 종목에 선수 550명 등 모두 876명의 선수단이 출전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대현고와 야음중학교가 체육시설을 함께 쓰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강당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권순용 시의원이 최근 서면 질문을 통해 이 두 학교가 2003년 개교 이후 지금까지 부지 부족을 이유로 다목적 공간을 두 학교가 함께 쓰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데 대해 현재 교내 부지를 활용한 6개 방안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두 학교 측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청은 3가지 방안으로 좁혀 최상의 방안을 마련한 뒤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 아호이 센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수소 전시회인 세계 수소 서밋 2024에 참가해 울산과 울산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고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섭니다. 세계 수소 서밋은 친환경 수소 산업의 동향과 기술, 관련 인프라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세계 14개국에서 참가합니다. 올해 첫 해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코트라와 공동으로 한국관을 운영하며 서밋에 참가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1 상담 진행과 포럼 등에 참석해 수소 경제 동향 파악 활동을 벌입니다. 울산시가 장애인과 고령자의 주거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도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 주거 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개보수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며 올해는 총 52가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사업에는 총 2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4억 3,700만 원을 투입해 104가구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하반기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에 대한 특별 단속과 함께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한 서바이벌 퀴즈 대회를 추진합니다. 울산시교육청과 함께 주최하는 퀴즈 대회는 지난 10일 울산 제1중학교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울산 관내 8개 중고등학교 1,956명을 대상으로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예방 교육과 찾아가는 OX 서바이벌 퀴즈 대회로 진행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SNS로 불법 도박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 도박 문제 근절이 어렵다며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중매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거액을 뜯어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명 울산판 전청조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주인공인 여성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여기는 감이에요. 다정하게 영상을 찍는 남녀. 결혼 중매 앱을 통해 만난 두 사람은 2년간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의 남성은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 전제로 만난 여성의 투자 권유에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건넸지만 여성은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남성은 결국 대출까지 끌어다 바쳤습니다. 남성이 건넨 돈만 11억 원. 하지만 여성이 요구한 돈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게 되자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을 부잣집 딸이나 미술품 경매 사업을 한다고 속여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 A씨는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건데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모두 7명, 사기 피해 규모는 30억 원에 이릅니다. A씨는 이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하기도 했고 동시에 남성 5명과 사귀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중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6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관계를 이용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나머지 피해 남성들을 상대로 한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주력 산업 3D 프린팅 기술 융합 실증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 기업은 울산에 소재한 3D 프린팅 서비스 공급 기업과 개발된 제품을 실증할 수요 제조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올해 총 5개 협력체를 선정해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6월 14일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울산 지역 학교 현장의 스마트 기기 사용 환경과 기기 관리 책임에 대한 지침이 미흡하다는 JCN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 교육청이 기기 사용 환경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학교 무선망은 7,800대 이상 동시 접속이 가능하지만 주파수 간섭 등으로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접속이 불안정한 학교의 네트워크 최적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9월쯤 전문 엔지니어를 지원하는 테크센터를 구축해 기기 관리 책임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상병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재정단과 시민사회단체 이름으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울산남구청은 SK에너지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사업비 총 19억 원을 들여 SK 저유 탱크를 스크린으로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S-오일은 어제 S-오일 울산 공장이 위치한 온산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1억 원을 사단법인 울주 청년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기금은 온산읍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면학 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 사업과 AI 소프트웨어 교육, 다양한 진로 체험학습과 어린이 문화행사 등에 사용됩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1억 원을 기부한 S-오일은 오는 2032년까지 울산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매년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